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이런 열기의 옆나라 일본은 이번에도 질투심을 느끼며 K-팝을 포함한 한류를 비하하기 바쁜데요. 자신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해 자신들을 뛰어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더 배가 아플 겁니다.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죠. 분명 일본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문화 강국으로 여겨져 왔던 나라이기에 그들이 쌓아온 문화를 즐기기만 하면 됐을 텐데 어쩌다 하루하루 한류를 질투하기에 바빠진 걸까요? 그 이유를 두고 우리 네티즌들은 일본 문화계의 정상인들은 해외로 다 탈주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일본 문화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류는 올만해서 온 거야. 나는 이전부터 좋아했었어.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했다고. 이 발언을 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밴드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일본의 인기 밴드 라르크앙시엘이죠. 그리고 저 발언은 라르크앙시엘의 보컬 하이도가 한 것입니다. 하이도는 이전부터 한류에 대해 눈여겨보며 한국은 춤과 음악에 센스가 출중하다고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열기를 비판하기만 하는 일본인들에게 아시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 세계를 노리고 활동해.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를 해서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야 라며 한류를 막고 싶다면 무조건 돌려보낼 게 아니라 일본의 뮤지션과 대중의 성장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일본인들의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도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적 개념이 제대로 된 스타입니다. 2002년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그는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에 정말 일본인들 지독했구나, 미안해요 라고 한국 팬들에게 전했죠. 하이도는 내한 전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역사와 조심해야 할 단어 등을 공부했는데 자신이 모르던 역사를 접하게 되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 과정은 굉장히 편파적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제대로 된 역사적 개념을 공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은 평소 일본에서 내보내는 정보만을 접하기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신은 역사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바른 인식이 강한 그는 현재 일본에서 나와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이상 LA에 머물며 주거지를 옮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미쳤다. 미쳤다란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할 때 감탄사처럼 나오기도 하죠. 저 말도 그런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땡! 전혀 아닙니다. 지난 4월 일본 한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일본이 미쳤다고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비판에 있어서 수용적이지 못한 일본에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인기 가수 각트인데요. 각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비주얼 록 가수로 열정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통해 총 1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며 일본 록의 전설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미쳤다란 말은 어쩌다 나오게 됐을까요? 각트는 후지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자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각트는 말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되냐며 정부와 일본인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엔 아베가 각 가정에 2장씩 배포한 아베노 마스크로 일본이 떠들썩했었는데요. 각트는 이에 대해 그런 리더를 뽑은 게 자신들이란 걸 알아야죠라며 자국민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리더를 뽑는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낮다는 뜻 아닌가요? 대체 학습 능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라며 일본인치고는 아주 강한 워딩으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틀린 말 하나 없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었죠. 또 각트 역시 하이도처럼 정당한 발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친한파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중 자신의 SNS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올리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한다. 우린 가족이야 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트도 현재는 일본을 나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방금까지 살펴본 각트와 하이도를 알고 있다면 이 인물 역시 알 거예요. 일본 락밴드의 전설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를 말이죠. 요시키는 강원도 산불재해의 1억 원 기부 등 한국의 여러 기부를 많이 한 친한파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요시키도 각태처럼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방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타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 분석 및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야마나타 교수는 한국에 정말 머리를 숙여서라도 정보 교환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고 요시키도 이에 가감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시키도 현재 일본을 빠져나와 LA에 거주 중이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하이도와 각트, 요시키 이 세 인물은 수십 년간 친분을 과시한 친구라고 해요. 그들은 일본 락계의 검을 들이니만큼 이전부터 대중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그 성향 탓인지 현재는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본의 문화 쪽은 그나마 영화계와 락계가 있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깨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답답해 빠져나온 영화계의 거물에는 이 인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에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올해 초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 출신 카즈히로가 고국의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한 말로 유명하죠. 카즈히로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됐다라며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고 그곳의 문화가 싫어 미국에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3월 일본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귀화했죠. 이름도 카즈히로 츠지에서 카즈히로로 바꿨는데요. 카즈히로는 일본의 보수적이고 집단 중심의 문화가 자신의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더욱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실력으로 인정받아 특수분장의 대가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그는 개인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죠.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일본은 비판에 있어 수용적이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숨기려고 용을 쓰죠. 이번에도 대다수 일본 언론이 카즈히로가 두 번째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지금은 일본을 떠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전하는 데 그치며 일본을 비판한 카즈히로의 말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비판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일본에서 각 분야 거장들은 해외로 쏙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인들은 뭘 즐기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지난달 23일 작가 야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인데 사과까지 할 일인가 싶겠지만 야쿠타는 혐한 사상을 지닌 극우파 인사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소설가이자 논객으로 한국인에 대한 극단적인 인종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죠. 한 지인이 그런 야쿠타에게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해주자 처음에는 쓰레기 같은 한국 드라마 따위를 왜 보냐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보라는 지인의 거듭된 추천에 넷플릭스를 통해 보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쿠타는 사랑의 불시착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빠져버렸다며 한류에 빠져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다. 일본 드라마처럼 아이돌이나 아마추어들의 하계회 같은 구석이 없다며 억울하지만 이 점은 일본이 졌다고 시인해 K드라마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내 유명 인사들에게도 호평이 자자한데요. 배우 사사키 노조미, 원로 방송인 구로야나기 데츠코, 성우 치아키, 개그 듀오 트렌디 엔젤의 사이토 츠카사 등 많은 인물들이 사랑의 불시착의 팬임을 밝혔죠. 게다가 야구 선수 가지타니 다카유키, 이와사다 유타 등 스포츠 스타들도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불시착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후지TV 시사 프로그램 도쿠타메는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15분이나 들여 방송했죠. 사실 일본은 문화 강국에서 순식간에 몰락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인 비판하는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해 문화계의 거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갈라파고스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한류를 접하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좌절하는 동시에 즐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영앤핸섬한 연예인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끼다가도 그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모습과 비슷하죠. 일본이 이렇게 문화에 있어 일본 정부는 만약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키트를 지원할 경우 성능 평가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한다면 사용하기 전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성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검사 키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에 앞서 자국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의 코로나19 검사 키트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앞서 아사히는 26일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식 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 정부도 지원을 전제로 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7일 국내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제1교포 사회의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주일한국 대사관에서 최근 교민단체를 면담, 향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일본 정부에 대한 마스크 지원 타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나 우리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애로 요청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마스크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의 해외 반출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 제안을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 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 양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아보니 물량이 딸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의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내무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 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에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 회 분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에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 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 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 비용으로 6억 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나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